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 오늘의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16년 11월 22일 유타주 법정에 한 노인이 들어와. 볼품없이 마른 몸에 좀 지쳐 보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 정체가 충격적이야. 46년 전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 이 오랜 시간 끝에 사건이 해결된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를 위한 어린 소녀의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 1970년 7월 30일 미국 유타주 프라이스에 살던 4살 하이디 존스는 평소같이 아침 7시쯤 일어났어. 하이디의 엄마 로레타 존스와 단 둘이 살고 있었거든. 로레타는 딸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줬다고 해. 덕분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고, 평소에 하이디가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면 몰래 나가서 엄마 깜짝 놀래키곤 했었거든. 근데 지금 밖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자기가 먼저 일어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놀래키기 전에 바깥 상황 좀 보려고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지. 근데 밖에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사방에 피가 막 흩뿌려져 있고 소파 앞에는 피 웅덩이가 있는 데다가 그 중간에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어. 깜짝 놀란 하이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일요일 아침 7시 6분에 시작하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날은 어린 하이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 하이디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가.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잖아. 우선은 어른을 찾아야 됐지. 그때 마침 아침 산책을 하던 이웃집 오빠를 발견했고 막 달려가서 울면서 엄마가 죽은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돼. 그는 깜짝 놀라서 우선 하이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호를 하고 로레타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어.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하이디의 어머니 로레타는 이미 사망한 상태야. 그녀는 거실 소파와 커피 테이블 사이에 엎드린 상태로 살해당했는데 상태가 심각해. 등과 가슴에 자상이 3군데가 남아있고 목에는 무려 14군데나 남아있는 거야. 게다가 발견 당시 그녀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반바지와 속옷은 잘려진 채 옆에 버려져 있더라고. 그녀의 몸에는 누군가의 정액이 발견돼. 이게 너무나 끔찍하지만 사실 또 증거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 당시에는 DNA 기술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었다고 해. 근데 이 사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 우선 범인이 집에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없더라고. 그러면 혹시 면식범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사망 시간으로 미뤄봐서는 늦은 밤에 온 걸로 추정됐거든. 그럼 둘이 꽤 가까웠던 사이로 보이지. 두 번째로는 로레타의 몸에서 방어운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아니, 보통 칼로 공격당하면 방어를 한다거나 저항을 하면서 손이나 팔에 되게 상처가 많이 남거든?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라도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지. 근데 이때 하이디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게 돼. 어떤 남자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었대. 심지어 그 남자 이름도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바로 토마스. 경찰은 토마스라는 남자를 정확히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로레타의 일기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해. 알고 보니까 로레타는 매일같이 일기를 적었다고 해. 그리고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니까 분명 이 일기 안에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리고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어. 그는 바로 토마스 에글리. 로레타가 2달 전에 만나기 시작했더라고. 근데 아직 로레타 사건이랑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 경찰이 토마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납치 미수 사건을 벌였더라고. 10살 로리 페넬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애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놀란 로리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반항했고 결국 그 남자는 아이를 두고 도망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토마스였던 거지.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 도주를 못하게 하려고 체포라도 하자 싶어서 납치 미수 사건으로 잡아왔어.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스에 관련한 수사를 이어갔고. 근데 토마스가 말하길 자기는 억울하대. 그날 그 동네에 갔던 거는 맞는데 그냥 좀 돌아다니다가 술집에 가 있었다. 그 술집이 자기 기억할 거다. 이러는 거지. 근데 진짜로 술집 주인이 토마스가 자기 가게에 왔던 걸 기억했대. 근데 사실 좀 이게 알리바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그날 토마스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뭔가 되게 긴장한 것 같았고 뭐 셔츠에 무슨 붉은 반점 같은 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토마스한테 말해서 그날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고 했지? 그래서 토마스가 그걸 제출했어. 그날 입었던 옷이랑 모자를 이렇게 가져다 준 거지. 근데 거기 안에서 또 뭐 따로 혈흔이나 이상한 게 나오질 않는 거야. 결국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불충분으로 허무하게 풀려나고 말아. 한편 하이디는 매일 밤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됐어.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가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빼앗아 버릴 것 같았거든. 너무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겪은 거잖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15년을 공포 속에서 보냈고 하이디는 성인이 됐어. 그리고 대학교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돼. 하이디는 이때 성인이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의 응어리를 풀어내기로 결심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였지. 사건 재조사를 위해서 막 당국에 편지도 써보고 시위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 거절당했다고 해. 결국 조사는 시작되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무려 사건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나게 돼. 그러던 2006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이디는 유타주로 다시 돌아왔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을 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때 4살 어린아이는 아니었지. 어머니 사건 재주사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 먹은 거야. 저번처럼 편지 쓰고 시위하고 이런 요구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와중에 하이디 눈에 한 SNS 게시물이 들어왔지. 그건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던 데이비드 블로어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 하이디는 친구 데이비드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고 36년 동안 모아둔 어머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들고 찾아갔어. 데이비드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사건 당일 기억도 들려줬지. 근데 사실 데이비드가 이제 막 경찰이 된 거잖아. 그래서 살인사건을 조사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간 고통받았을 하이디를 위해서 2009년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돼. 근데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 아무래도 거의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기록부터 증거가 거의 다 소실된 상태였던 거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거지. 이때 하이디의 증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작해보기로 해. 그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지. 이게 아무래도 예전 일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예전 토마스의 여자친구를 알아낼 수 있었어.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을 듣게 됐지. 7월 5일, 그러니까 로레타가 살해당했던 그 사건 당일 밤 토마스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옷을 다 입고 샤워를 하더라. 그리고 다음날 빨래방에 간다고 그날 입었던 옷을 다 챙겨가더니 갑자기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옷을 잃어버렸대.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토마스의 전 직장 상사가 그날 빨래방에서 우연히 토마스를 마주쳤는데 그때 빨래방에서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무슨 옷을 태우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그럼 그때 태우던 옷이 사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 아니야? 그럼 그때 옷을 태워버렸으면 경찰한테 제출했던 옷은 다른 옷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옷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토마스가 로레타를 살해했다는 그 정황들이 밝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거지. 그 40년 전이랑 변한 게 없는 거야.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로레타 시신을 재부검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이게 거의 40년이 지났고 시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거의 1%도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할머니가 딸 무덤 재발굴을 반대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멈추게 돼.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한참 흘러서 2015년이야. 이때 조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이디가 어머니 시신 발굴을 허락하게 됐던 거야. 2016년 7월, 드디어 부검을 위해 무덤을 다시 열게 돼. 당시 하이디는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 라면서 직접 삽을 들고 앞에 나서기도 했지. 하지만 관과 시신은 이미 땅속 수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결국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 근데 이때 그 수사 돕던 형사 친구 기억나지? 데이비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시신 발굴 현장을 공개했고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공표를 한 거지. 이걸로 범인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로레타 사건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보 전화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보가 하나 있었어. 제보자는 바로 리사 카터. 대학생 때 로레타 부모님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야. 자기가 사실 사건 현장에서 다잉 메시지를 봤다는 거지. 게다가 그건 범인의 이름이었었대. 이거 대박 증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4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또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게 풀릴 듯 말 듯 너무 답답하지? 이때 하이디 머릿속을 스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 그건 하이디가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누가 찍어줬는지 그리고 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고 해. 옛날 앨범을 뒤지고 뒤져서 결국 그 사진을 찾아냈고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그걸 보고 거의 환호성을 지르게 돼. 그게 왠 줄 알아? 자, 바로 이 사진이 그때 그 사진이거든? 하이디가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P자국 그리고 거기에 알파벳 보이지? T랑 O 또렷이 남아있잖아. 진짜 대박인 거지. 이때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리사가 로레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서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토마스 옆집에서 살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접근을 해서 자백을 받아보겠다고 한 거지. 그때부터 몇 주 동안 토마스 집에 들러서 대화를 나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게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되게 외로워하던 토마스는 자기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준 리사를 믿고 의지하게 됐어. 이때 리사가 로레타 사건을 은연중에 언급하면서 경찰들이 뭔가 증거를 잡았다는 것 같다 라고 넌저시 이야기를 꺼냈지. 이때 토마스가 DNA 증거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래. 이 얘기를 듣고 얘가 범인이구나 라고 확신했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지. 결국 토마스는 경찰들에게 살인 자백을 자기가 할 테니까 강간 혐의는 취하해달라면서 거래를 하더라고. 맞아. 로레타를 살해했던 범인은 토마스가 맞았던 거야. 사건의 발달은 40년 전 토마스와 로레타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였어. 이때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는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곧 연인이 됐다고 해. 근데 아까 전에 토마스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다리였던 거지. 사건이 있던 7월 5일 밤 토마스는 로레타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나 봐. 근데 딸 하이디가 방에서 자고 있잖아. 로레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토마스는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야. 순간 열이 확 받았고 로레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져왔던 작은 칼을 꺼내들게 돼.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마구 찌르기 시작했지. 첫 공격 후에 로레타는 소파 앞으로 쓰러졌고 그 뒤에서 잔인하게 그녀의 목을 그었던 거야. 이후 그녀가 죽어가는 사이에 성폭행까지 했다고 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칼로 몇 번 더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후에야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근데 로레타의 시신에서 방어운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 기억나? 그녀는 사건 당시 저항도 하지 않고 작은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고 해. 그게 사실 딸 하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싸우는 소리나 또 비명 소리가 나오면 아이가 잠에 깰 거잖아? 그리고 거실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의 딸마저 살해당할까봐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홀로 감내했던 거야. 딸을 지켜내고자 했던 의지로 하이디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2016년 11월 22일, 46년 만에 로레타 사건 재판이 열리게 돼. 76세던 토마스 이글리는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 솔직히 이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너무 노쇠하기도 했고 일단 잡힌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 이제는 50대가 돼버린 4살의 하이디는 모든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고 마침내 범인이 형을 선고받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 하이디는 어머니가 죽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유일한 가족이자 어머니를 잃고 공포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토마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져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길 바란다고 했지. 이 얘기만 들어도 하이디가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았는지 느껴지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46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한 하이디. 그녀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야. 로제타가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